음악 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기이한 경험담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겪은 무서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 정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이야기는 기범한 환상을 목격한 한 소년과 그의 친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폭우 속에서 신비로운 존재와 마주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과 영상을 보다 보면 저와 같거나 또는 제 친구와 같은 운명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만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위로감과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대대로 무당을 해온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을 받아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신이 내려오지 않고 신의 지운만 와닿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또는 흐린 날은 정말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질환이라고 해서 귀신의 눈을 지녔습니다. 본인은 저주받은 눈이라고 하지만 어째서 가지게 된 것인지는 본인도 전혀 모릅니다.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헛것을 보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어릴 때 재수없게도 귀신의 손을 탔다는 이야기를 하더니다. 그 지은이 눈에 남아서 소위 귀신을 보는 눈, 명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의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곳을 없애주고 싶었지만 무당은 신이 정한 일이다. 따로 사람이 신을 가하려고 하는 손자가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를 자주 봐왔으며 할머니의 충고에 따라 절대 아는 척도 두려워하는 척도 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봐도 길가에 보이는 개미 보듯 나무 보듯 스쳐보고 그것들이 혹시나 자신과 눈이 마주쳐 말을 걸어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에 서로 끌려 걸어 절친이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의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너도 평범한 아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어쩐지 내 손주하고 비슷해 보이는 지훈이라고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지냈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저쪽은 보지 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저는 정면으로 그곳과 마주쳤고 정말 처음이자 최초로 그것에 대해 무서움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저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중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친구의 집을 놀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은 달동네 수준의 산을 깎아 만든 곳에 동네가 있어서 정말 힘들게 등반하여 친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비가 떨어지더니 곧바로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죠. 급하게 너무 피어린 미래에 어느 마당에 있는 집 대문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대문 너머의 마당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묶인 상태로 짖고 있더군요. 정화 친구는 우리를 보고 짖는 건데 하고 쳐다보는데 걔는 저희가 아닌 마당 한쪽을 보고 짖고 있었죠. 그곳은 그 집의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는데 높이가 대략 1.5m 정도로 반전에 봐도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얀 천을 걸친 무언가가 담벼락을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뭘까 한참을 보다가 정체를 알아챈 순간 친구와 저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죠. 너도 봤냐는 친구의 말에 저도 맞다고 말하자 뒤를 쫄딱 맞으며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도중에 친구가 말하기에 뒤에서 그게 쫓아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마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이 때문에 따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와중에도 계속 뒤가 궁금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빠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저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지붕 위에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군요. 친구 말을 맞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까지 뛰어왔고 사람들 사이에 잡혀 겨우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은 달동네였기 때문에 그나마 달릴 수 있고 낮은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헐떡이고 있으니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외모에게서 무한 표정으로 역정을 해시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지에서 없는 걸 알고 왔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뭔지 모르겠지만 모서지 같은 거로 저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은 넘어오기 직전이고 할머니께서 성을 열심히 때리시니 진짜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거기 있던 셋 모두가 뭔가 문에 쾅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셋다 행동은 멈췄는데 이래 할머니께서 치마폭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부적과 칼 같은 걸 가지고 오시더니 어딜 기어들어오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당을 향해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희에게는 일단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죠. 둘 다 겁에 찔려서 방 안에 잠자코 숨어있는데 밖에서는 방울 흔드는 소리와 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방에 들어오신 할머니께서는 둘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뽑으시고 손톱과 발톱을 자르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특별할 거롱을 봉지 인형의 가운데 배를 칼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그리고 쌀을 거꾸란 지프로 된 새끼줄로 동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을 인형 뒤에 붙이시고 또다시 밖으로 나서셨죠. 이를 어찌하나 우린 뭘 해야 되나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니 5분 정도가 지나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판 굽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착착착 벽을 굽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주막이 집에 없네 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수수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렸죠. 장대 같은 빗소리 때문에 어느 하나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분명 그 목소리만은 저희 둘 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내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제는 괜찮지만 친구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금 다니는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셨죠. 대체 아까 그게 뭐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따라붙을 수도 있어서 절대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길을 간 적도 없었고 그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할머니께서도 자꾸 하셨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막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주변에 있는 신비로움과 운명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끼셨다면 음산한 비밀들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공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